오늘은 초보 라이더분들을 위한 중랑천 자전거길, 장거리 도전 팁과 핵심 코스를 빠르게 싹 정리해드리는 핵심 요약 브리핑입니다. 이 코스는요, 진짜 마치 초보자를 위해 특별히 세팅된 거대한 평면 컨베이어 벨트 같아서 가볍게 페달 밟는 리듬만 딱 유지하시면 누구나 장거리 완주라는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실 수 있거든요. 첫째, 여긴 오르막 걱정이 아예 없는 완벽하게 쭉 뻗은 평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안한 길에도 뭐랄까 살짝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옆 동부간선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량 소음이 좀 들린다는 건데요. 이 부분만 미리 알고 가시면 크게 당황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둘째, 화려하진 않아도 초보자에게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실속형 편의시설들이 엄청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자전거 연습장은 기본이고요. 라이딩 중에 긴장을 싹 풀어줄 화장실이나 벤치가 꽤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언제든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죠. 셋째, 이 모든 걸 누리면서 도봉산역에서 응봉역까지 쭉 이어지는 완벽한 5개 거점 레벨업 코스입니다. 탁 트인 아파트 단지를 품은 노원 상계 구간에서 기분 좋게 출발해서요. 달리다 좀 지칠 땐 화장실이 있는 녹천교나 중화체육공원에서 잠시 안장해서 내려 숨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다 다시 힘을 내서 달리다 보면 어느새 중랑천이 한강과 만나는 넓은 길목인 한양대 인근을 지나게 되고요. 마침내 탁 트인 안강 풍경이 쫙 반겨주는 종착지 용비쉼터에 도착해서 시원한 음료 한 잔과 함께 완주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기어 변속이나 언덕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번 주말에 당장 안장에 올라타서 나만의 100% 평지 장거리 도전을 꼭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 라이더에게 중랑천 라이딩 코스를 추천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 위주의 구성. 중랑천 자전거 길은 거의 전 구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상계동까지는 확실한 완전 평지이며 의정부나 양주 방향으로 가더라도 오르막이 거의 없어 자전거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들이 장거리 주행에 도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라이딩 환경. 한강 자전거길에 비해 자전거 통행량이 적어 한적한 편입니다. 특히 속도를 내는 로드 자전거 단체 주행, 팩라이딩이 많지 않아 초보 라이더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하게 연습하며 타기에 적합합니다. 우수한 인프라와 편의시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며 곳곳에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를 위해 무료로 자전거를 가르쳐주거나 연습할 수 있는 자전거 연습장이 마련되어 있어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코스를 돌며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길 찾기의 용이성과 접근성. 서울 시내 하천 중 가장 긴 하천인 만큼 안내가 잘 되어 있고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있어 길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지하철 1호선이나 7호선, 장암역 등과 연계하여 이동하기 좋아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아기자기한 풍경과 볼거리. 도심을 가로지르며 체육시설과 산책로.
방송은 이제 막 자전거의 맛을 들인 초보 라이더분들을 위한 완벽한 평지 코스, 중랑천 자전거길 핵심 요약입니다. 자전거는 샀는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다리 아픈 오르막길 없이 도심 속 자연을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이 무조건 정답이에요. 첫째, 여긴 초보자들의 완벽한 기초 훈련장이에요. 코스 전체가 거의 완벽한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헉헉대며 힘든 언덕길에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게다가 한강에 비해서 고속으로 쌩쌩 달리는 자전거 무리, 그러니까 일명 로드팩이 훨씬 적어서 초보자가 눈치 안 보고 내 페이스대로 안전하게 타기 딱 좋습니다. 둘째, 북쪽 도봉산역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눈이 정말 즐거워집니다. 왼쪽으로는 수락산, 오른쪽으로는 도봉산의 웅장한 경치가 쫙 펼쳐지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장미정원의 백로 같은 야생조류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코스 바로 옆으로 동부간선도로가 딱 붙어 있어서 쌩쌩 달리는 차 소음이 꽤 들리니까 가시기 전에 이 점은 미리 아셔야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일수록 확실한 목적지가 있어야 성취감이 훨씬 크잖아요. 중간에 화장실이 급하면 녹청교 화장실이나 곳곳에 있는 체육공원을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이 코스의 완벽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응봉역 근처에 있는 용비쉼터로 잡아보세요. 중랑천이랑 한강이 딱 만나는 그 탁 트인 뷰를 보면서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쫙 들이켜면 와, 진짜 갓 입문한 여러분에겐 잊지 못할 최고의 라이딩 보상이 될 겁니다. 도심의 소음과 힐링되는 자연이 묘하게 공존하는 이 매력적인 중랑천 길에서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첫 페달을 힘차게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속 80km로 막 매연을 뿜으며 질주하는 자동차들 바로 옆에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하천에서 야생 가마우지가 물속으로 쑥 잠수해서 물고기 사냥을 하고 있다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림이긴 하죠. 맞아요. 오른쪽 귀로는 그 꽉 막힌 퇴근길 자동차들의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가 막 들리는데 왼쪽 눈앞에서는 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가 펼쳐지는 그런 역설적인 공간이란 말이죠. 네, 아주 기가 막힌 대비네요. 늘 배움을 즐기고 또 호기심이 많은 당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기 도봉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응봉역, 그 용비쉼터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여정은 일단 북쪽 구간 도봉산역 인근에서 딱 시작이 됩니다. 좌도봉 우수락입니다. 아, 좌도봉 우수락. 이거 진짜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왼쪽엔 도봉산, 오른쪽엔 수락산이 딱 버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웅장하네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오늘 설정한 코스처럼 북쪽에서 남쪽인 그 응봉 방향으로 쫙 내려갈 때는 등 뒤로 산을 두게 되긴 해요. 하지만 반대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라이더들에게는요, 시야의 저 끝자락에 항상 거대한 북한산과 도봉산의 봉우리가 다큐멘터리 배경처럼 걸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거대한 산을 옆에 딱 끼고 있으면 경사가 가팔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랑천길은 거의 완벽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산 옆인데 완전 평지라고요? 네, 하천이라는 게 수만 년 동안 가장 낮은 곳만 찾아 흐르면서 아주 평탄한 범람원을 만들어내거든요. 아, 하천이 알아서 길을 깎아놨구나. 빙고. 즉, 산의 그 웅장한 풍경은 우리가 취하되 산을 오르는 육체적 고통은 하천이 대신 다 깎아내준 셈이죠. 그러니까 오르막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필이 없다는 것은 라이더에게 체력적 부담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그제야 좁아졌던 시야를 확 넓히고 주변의 도봉산 절경과 그 맑은 자연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당장 페달 밟느라 숨이 턱턱 막히면 도봉산이 다 뭡니까? 당장 내 앞바퀴만 쳐다보고 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평탄한 하천 지형이 시야의 자유를 딱 허락하기 때문에 비로소 자연을 쫙 흡수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이 맑은 물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이야기할 때
막 물고기가 떼지어 헤엄치는 게 보일 정도로 극적으로 맑아졌잖아요. 완전 환골 탈태를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물에 화학 약품 좀 풀어서 해결된 문제는 절대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떤 거대한 개입이 있었던 건가요? 하천의 수질 개선이라는 게 그냥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메커니즘 자체를 확 바꿔야 했죠. 메커니즘을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쓰는 생활하수랑 빗물이 그냥 섞여서 그대로 하천으로 콸콸 유입이 됐거든요. 아, 그 생활하수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자체에서 대교로 차집관로 공사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차집관로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요, 중랑천을 따라서 땅속에 아주 거대한 하수 전용 터널을 새로 쫙 뚫은 겁니다. 아하, 땅 밑에 터널을. 네, 오염된 생활하수는 무조건 이 터널을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직행하게 만들고 중랑천 본류에는 오직 비가 올 때의 빗물이나 자연적인 계곡물만 흐르도록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거죠. 세상에 아이디어가 엄청나네요. 오염원이 딱 차단되니까 하천 바닥에 있던 미생물들 그리고 수생식물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생태계가 극적으로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막 인공적으로 억지로 씻어낸 게 아니라 하천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인간이 배관 시스템만 싹 위해시켜준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건 마치 진짜 서울의 흑역사를 딱 딛고 일어선 생태계 영웅서사 같네요. 그렇게 웅장한 도봉산을 뒤로 하고 이 맑아진 물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계속 페달을 밟아봅니다. 노원구랑 중랑구 구간에 딱 접어들면서 공간의 성격이 또 아주 묘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거대한 산의 위압감이 서서히 잦아들고 그 자리에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체계적인 인프라가 개입하는 구간이죠. 인프라의 등장이군요.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그리고 보행자 산책로가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아주 완벽하게 딱딱 분리되어 있거든요. 서로 엉킬 일이 없겠네요. 네, 그리고 뭐 녹천교 부근의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의 배치도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고요. 알고 보니까 자전거 초보자를 위한 무료 연습장이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잘 되어 있죠. 이런 막 아기자기한 시설들을 보면 이 도심 하천이 그저 물이 흘러가는 어떤 배수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거대한 야외 체육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죠? 그렇게 인간의 구조물들이 촘촘하게 배치된 체육공원 구간의 진정한 묘미는요, 그 통제된 인프라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야생성이 팍 터져나온다는 점입니다. 통제 속의 야생이라 흥미롭네요. 이 구간을 지나는 라이더들의 기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장면이 바로 여기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요. 바로 옆에서는 동부간선도로의 그 꽉 막힌 퇴근길 정체가 막 붉은 후미딩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하천에서는 가마우지가 물고기 사냥을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찍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풍경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완벽한 회색빛 아스팔트 지옥인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예민한 야생조류들이 바로 옆에서 시속 80km로 달리는 그 자동차 소음이랑 불빛을 어떻게 다 견디고 거기 사는 거죠? 와,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리적 현상 하나를 이해해야 해요. 자전거길과 하천은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동부간선도로보다 지형적으로 몇 미터 아래, 그러니까 밑으로 움푹 파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지형이 한 단 낮군요. 소리의 파동이라는 건 직진하거나 보통 위로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옆에 있는 둑이 아주 훌륭한 물리적인 방음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 둑이 소리를 막아주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하천 바닥 쪽으로는 자동차의 타이어 마찰음이나 엔진 소리가 뚝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물리적으로는 불과 몇 미터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음향학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차원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하천에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바람에 수풀이 촤 흔들리는 소리가 남아있는 잔여 소음을 싹 덮어버리는 백색 소음 역할을 딱 해줍니다. 아하, 자연의 소리가 백색 소음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야생조류들에게 이곳은 시끄러운 자동차 도로 옆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소음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계곡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둑이라는 물리적 구조가 단순히 시야만 싹 가려주는 게 아니라 소리의 파동 자체를 깎아내서 야생 동물들한테 투명한 돔을 씌워준 거잖아요. 이런 상반된 풍경 속에서 자전거를 타신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글쎄요. 위에서는 사람들이 막 꽉 막힌 차 안에 갇혀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아래의 고요한 음향 장막 속에서 가마오지랑 같이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약간 나만 아는 비밀 통로를 달리는 듯한 그런 엄청난 해방감, 쾌감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콘크리트 인프라랑 공존하면서 살아남은 야생성을 감상하다 보면요. 이 중랑천 자전거길이 단순히 어떤 공간만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마저 묘하게 비틀어버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요? 네, 바로 길가에 피어있는 식물들, 특히 꽃을 통해서 말이죠. 아, 맞아요. 도로 인프라랑 조류 생태계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라이더들 눈을 가장 호강시켜주는 그 식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봐야죠. 계절의 매력이 엄청나거든요. 진짜 한 폭의 수채화 같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그 중화체육공원 일대를 비롯해서 길가를 따라 코스모스가 쫙 끝없이 이어지고 억새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풍경. 네, 가을 라이딩의 백미죠. 아니 9월에 코스모스 피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거든요. 근데 11월 그 늦은 가을에 지지도 않고 활짝 피어 있다는 장미정원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아, 11월에 장미 보셨군요. 아니 보통 장미는 5월의 여왕, 5월의 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11월의 장미라니요. 이거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 미쳐버린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거기다가 조화를 막 꽂아놓은 건가요? 조화는 아니고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기후변화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도시의 미기후, 그러니까 마이크로 클라이밋이라는 현상과 현대 조경 기술이 결합한 결과거든요. 미기후요? 뭔가 국지적인 날씨 같은 건가요? 네, 먼저 미기후부터 보죠. 그 장미정원 바로 옆을 지나는 동부간선도로의 거대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낮 동안 태양열을 쫙 흡수하는 거대한 추결조 역할을 합니다. 아, 열을 품고 있는 돌덩이네요. 맞아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기온이 확 떨어질 때 이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머금고 있던 열기를 서서히 밖으로 내뿜습니다. 그러면서 하천 주변의 온도를 다른 주변 도심보다 미세하게 더 높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온실효과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온기 덕분에 늦가을의 차가운 서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와, 콘크리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일시적인 온실이 만들어졌다.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예 장미종 자체가 다르면 꽃이 그 시기에 피기 힘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인간의 치밀한 기획력이 더해집니다. 기획력이요? 지자체에서 애초에 이 공간을 딱 조성할 때요. 5월에만 반짝 피고 지는 일반 장미가 아니라 기온만 어느 정도 맞으면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내는 사계장미 품종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심은 겁니다. 아, 사계장미라는 품종이 따로 있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빈 땅에 풀씨나 뿌리고 방치한 게 아니라요. 구간마다 벚꽃, 장미, 코스모스 등 개화 시기랑 테마를 정말 철저하게 계산해서 식재하고 토양을 관리한 그 노력의 결정체인 셈이죠. 와, 그냥 빈 둔치에 나무 몇 그루 대충 심은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려고 엄청난 기획이랑 헌신적인 관리를 쏟아부은 거네요.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페달을 막 밟을 때마다 계절의 팔레트가 휙휙 바뀌니까 지루할 틈이 전혀 없겠어요. 맞아요. 매번 새로운 풍경이니까요. 그렇게 산의 절경에서 시작해서 잘 정비된 체육공원을 쫙 지나고
계절을 잊은 그 화려한 장미정원까지 통과한 중랑천은 마침내 우리 여정의 끝자락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네,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네요. 네, 바로 목적지인 응봉역 인근이죠. 이 응봉역 근처에 딱 도달하게 되면요, 이 자전거 코스가 품고 있던 서사의 진정한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라이더들의 눈앞에 가장 먼저 펼쳐지는 건 서울의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 바로 응봉산이죠. 아, 응봉산 개나리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봄이 되면 그 험준한 바위산 전체가 샛 노란 개나리로 진짜 빈틈없이 확 뒤덮이는데 그 절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 깎아지른 바위산 전체가 막 노란색 물감으로 완전히 덮인 모습 아래를 자전거로 바람을 가리며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와, 상상만 해도 심박수가 막 올라가네요. 진짜 황홀한 경험이죠. 그리고 이 노란 산을 딱 굽이 돌아 나가면 마침내 라이더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 코스의 최종 종착지 용비쉼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유명한 합수부 지점입니다. 중랑천의 그 상대적으로 좁은 물줄기가 거대한 한강 본류와 극적으로 딱 합쳐지는 곳이잖아요. 제가 브이로거들의 영상을 쫙 보니까 이 지점에 딱 도달할 때 터져 나오는 감탄사가 다들 똑같이 담겨 있더라고요. 다들 반응이 비슷하죠. 네, 비교적 폭이 좁고 아기자기하게 막 커브가 많았던 중랑천 길을 딱 빠져나오는 그 순간 시야의 좌우를 답답하게 가리고 있던 둑이 확 사라지면서 엄청나게 거대하고 넓은 한강 자전거 길이랑 탁 트인 하늘이 시야를 막 덮쳐옵니다. 시각적인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마치 아주 좁고 굽이진 골목길을 걷는 흑백 인디 영화를 계속 보다가 딱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스크린이 갑자기 아이맥스 블록버스터 영화로 확 펴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중랑천을 달리는 내내 우리 라이더들은 양옆에 높은 둑, 그리고 나무, 아파트 같은 구조물들에 의해서 시야가 약간 제한된 일종의 안전한 피신처 환경을 계속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좁은 길이 사실은 나를 보호해주는 피신처였던 거네요. 그러다가 용비쉼터를 지나는 바로 그 합수부 지점, 나를 가로막던 양옆의 모든 것이 확 사라지고 거대한 한강과 끝없는 하늘이라는 압도적인 조망이 팡 터져 나오는 거죠. 와, 대박.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약간 본능적으로 이제 양옆이 막힌 이 좁은 길을 안전하게 무사히 통과했고 드디어 내 눈앞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강으로 나왔다. 이렇게 인식을 팍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좁은 시야의 환경에서 탁 트인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해서 환경이 극적으로 착 변하는 그 순간 우리 뇌는 엄청나게 강력한 보상 신호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 폭발이네요. 네, 좁고 답답한 공간을 무사히 통과해냈다는 그 성취감, 그리고 시각적으로 무한히 넓어지는 해방감이 딱 결합하는 찰나니까요. 아, 진짜 짜릿하겠어요. 수많은 자전거 라이더들이 허벅지가 막 터질 것 같은 육체적 피로에도 불구하고 이 중랑천 코스에 완전히 중독돼서 주말마다 페달을 밟으러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자전거 타는 재미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 용배쉼터에서 한강을 딱 마주할 때 터져나오는 그 진화론적인 쾌감, 그 폭발적인 도파민을 우리 뇌가 몸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자전거를 탄다는 건 그냥 뭐 하체 근육을 쓰는 노동이 절대 아니었네요.
좁고 안전한 피신처에서 막 드넓은 조망의 공간으로 쫙 나아가는 수백만 년 된 인간의 본능을 확 깨우는 아주 훌륭한 뇌과학적 여정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웅장한 도봉산과 수락산의 그 장엄한 풍경 아래에서 처음 페달을 딱 밟기 시작해가지고요. 인간이 막 뚫어놓은 지하 하수관 덕분에 깨끗해진 물속을 잠수하는 그 야생 가마우지를 지나쳐왔습니다. 네, 많은 풍경에 스쳐갔죠. 그리고 또 도로의 열기가 만들어낸 그 미기후 속에서 무려 11월에도 지지 않고 피어난 장미와 바람에 흩날리는 코스모스 꽃길을 달렸고요. 마침내 노란 개나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응봉산을 딱 굽이 돌아서 눈앞에 아이맥스 스크린처럼 확 펼쳐지는 한강 용비심토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길은요, 도시의 그 끔찍한 소음과 꽉 막힌 교통체증이라는 스트레스를 고작 몇 미터 위에 나란히 딱 두고 달리면서도 그 지옥 같은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아주 완벽하게 분리해주는 정말 훌륭한 치유의 생태계입니다. 일상에 너무 치이고 지쳐서 어딘가 저 멀리 산이나 바다로 막 훌쩍 여행을 떠날 시간조차 당장 없다면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저 자전거 한 대만 쓱 이끌고 동네 하천으로 내려가서 중랑천길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늘 평범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그 퇴근길이 완벽한 생태 여행이자 시간 여행으로 확 변하는 기적을 온몸으로 직접 감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이런 일상적인 공간의 가치라는 건요, 우리가 그 공간이 작동하는 이면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생명력 막 넘치는 현재로 딱 이어지는 시간의 칭위, 또 자동차 타이어 소리를 싹 지워내는 음향 장막의 마법, 그리고 좁은 하천에서 거대한 한강으로 빠져나올 때 우리의 본능을 확 자극하는 그 진화 심리학적 비밀까지, 이 모든 걸 다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길을 걷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과연 어떤 은밀한 과학과 생태의 이야기를 몰래 품고 있을까요? 다음번 페달을 밟으실 때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 발걸음을 탁 내디딜 때 그 길의 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매일 새로운 발견으로 빛나길 바랍니다.